안녕하세요. 10월 21일 이슈 이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매체들이 참 군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나팔수로 동원됐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고뇌하는 군인이었다, 이런 식의 기사들 위주였죠. 저희 방송에서 공화당을 배신하고 민주당 컨벤션까지 나가서 바이든 지지 연설을 했고 오바마 들러리 됐었던 정치 군인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대통령도 역시 우리와 생각이 같으셨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이라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파월의 죽음이 가짜뉴스 미디어에 의해 너무 아름답게 다뤄지는 상황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성명에서 언급한 파월의 이라크전의 실수는 그가 200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전에 당위성을 제공했던 부분을 말합니다. 파월은 후에 이 일이 이라크의 한 망명단체가 각종 루트를 통해 미국에 제공한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여러 소스에서 전해져 취합된 정보로 오인 보고한 CIA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일이 자신의 경력의 오점이라고 인정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파월이 이 당시 10년 안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야망에 불타던 네오콩의 강력한 추종자로서 기꺼이 전쟁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전 장관을 라이노, 즉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이름뿐인 공화당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많은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애도의 뜻도 보냈습니다. 이건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말한 거죠. 라이노가 아니라 공식적인 공화당의 배신자 맞습니다. 파월은 자기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지체 없이 민주당을 기웃거렸습니다. 2008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모두 민주당을 지지했고요.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에도 힐러리를 지지했고 작년에는 바이든 승리를 위해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파월이 제대로 처신했다면 이런 보수계의 비판은 받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파월에 대한 추모 열기는 사실상 좌파 언론들이 부풀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이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코로나 접종도 1순위로 했을 텐데요. 어쨌든 그의 사망 공식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도 역시 대표적인 라이노에 관한 수다입니다. 리즈 체니, 앞서 말씀드렸던 파월 장관의 직속 상관이면서 앙숙이었던 딥스의 최고 사령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내미 리즈 체니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즈 체니가 공화당에서 왕따 당하면서 민주당 내시 펠로시한테 귀염을 좀 봤더니 이젠 완전히 아나무인이 돼버렸습니다. 짠하면서도 볼상사납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일 체니는 대통령 측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의회 모독 혐의로 법무부에 고발하겠다며 진행된 민주당 인민재판, 즉 하원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놔서 좌파들에게는 환호를, 우파 국민들에게는 빈정을 사고 있습니다. 왜 저러나 절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요. 체니는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서 나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겠다며 당신들 대부분은 가슴 깊은 곳에 1월 6일 발생한 일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니는 말을 바로 해야죠.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말을 참 반대로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아무튼 체니는 당신들은 널리 퍼져 있는 부땡 주장에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표기 제조업체가 외국 세력에 의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도 안다고도 했고요. 당신들은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안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주장을 거의 매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조사를 속 시원하게 한번 거국적으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플러스 체니 등 9명으로 구성된 1월 6일 조사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배넌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배넌의 특이수한 거부는 고의적인 불이행이며 이는 의회를 모독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대로 기소를 위해 검찰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가결하면 법무부가 배넌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앞서 특위는 배넌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부실장,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 등 트럼프 측근 4명에게 지난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이 의회 증언을 하지 않을 행정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소환 불응을 지시했는데요. 이 중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미 백악관을 떠났고 의회 사태 당시에는 일반인 신분이라 행정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특권 주장과 관련해 형사고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이것도 그냥 민주당의 쇼라는 소리가 압도적입니다. 대통령도 이날 체니의 발언을 듣고 참 가소로워 보였나 봅니다. 성명서를 내고 또 한 번 체니를 깔아뭉갰는데요. 성명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선거구에서 19% 지지율을 얻고 있는 체니는 민주당의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와이오밍 주민들과 공화당은 체니가 해온 일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체니 부녀가 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체니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불가능한 길을 걷길 바라며 곧 사라지길 고대한다. 내친 김에 리즈 체니의 선거구와 공화당 경선 판도 살펴볼까요? 내년도 11월 2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위해 실시되는 와이오밍주 광역선거구 공화당 경선은 아직 사실 멀었습니다. 내년 8월 16일 열리는데요. 리즈 체니의 하는 행동 때문에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운 거죠. 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정치인이 10명이었는데요. 그중 3명은 포기했고 나머지도 곧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는 리즈 체니를 재선에 나올 수 없도록 저지하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난립해 체니 반대표가 분산되게 할 수 없다. 내가 지지 선언한 후보 외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경선 후보들 중에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후보가 9월 초에 발표됐는데요. 바로 해리엇 헤이지먼 후보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지난 선거에서 체니와 붙었던 로빈 벨린스키를 대통령이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새로 도전하는 헤이지먼 후보를 지지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거죠. 헤이지먼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1989년 와이오밍 법대를 졸업하고 연방 고등법원 서기로 근무하다가 독립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와이오밍 보수 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에도 뛰어들었죠. 헤이지먼은 2014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리즈 체니의 선거 참모를 일했습니다. 체니 가문과도 인연이 깊었었는데요. 헤이지먼 후보는 체니는 공화당을 배신했다. 와이오밍주를 배신하고 미국을 배신한 동시에 오랜 지인인 나를 향한 배신이기도 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와이오밍 주지사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3위로 낙선한 경험이 있는 헤이지먼 후보의 조직력은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경선 후보들도 대통령의 헤이지먼 지지 선언에 일부 불만을 배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5월까지 헤이지먼의 입지가 탄탄해지고 공화당 내 지지율과 홍보면에서 타 후보들과 많은 차이가 보이면 다른 반체니 후보들의 사태가 연달아 발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건 안 전해드릴 수 없어서 한 가지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랜스젠더 사성 장군이 탄생했다는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입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한 인간이 장군이 된 겁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장군은 수학과 의사 출신인데요. 사성 장군으로 인정받는 미군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으로 취임한 겁니다. 이름은 레이첼 러빈. 6,000명 병력의 사령관으로 미국의 허리케인이나 국가급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해 보건 비상 상황을 총괄하게 됩니다. 간단한 양력을 보면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펜실베니아주 보건장관 등을 지냈고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차관보에 오르면서 연방정부 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고위 공직자로 기록됐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주말이라고 딱히 기다리는 무언가는 없는데 내일 금요일이라는 게 괜히 즐거워집니다.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